안녕하세요. 다트TV 상우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부터는 내용이 많이 길어질 수 있으니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트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를 하든지 기본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충분히 다져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연히 실력이 좋고요. 오랫동안 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다트라는 스포츠는 50세나 60세 될 때까지도 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즐기려면 그만큼 자신의 신체를 알고 기본적인 지식을 자신의 몸에 접목시켜서 오랫동안 다트를 해도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오늘 프로가 가르쳐주는 다트 잘하는 법 네 번째는 바로 다트의 기본이 되는 메커니즘인 스탠스, 그립, 셋업, 테이크백, 팔로스루 이 5가지 중에서 스탠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스는 말 그대로 서 있는 모습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트를 던지기 전에 가장 먼저 스로우 라인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곳에 발을 놓고 서 있는 모습인 거죠. 사람마다 신체가 모두 다르고 서 있는 모습도 제각각이지만 이를 크게 분류하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로우 라인과 보드판을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내가 앞에 가서 선 그 발이 이 선과 수평이 되었을 때는 프론트 스탠스, 약간 45도 각도로 되었을 때는 미들 스탠스, 90도가 되었을 때는 사이드 스탠스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스탠스 중에서 다트를 가장 잘 던지는 스탠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3가지 중에서 내가 가장 던지기 편한 그 자세가 나에게 맞는 자세인 것입니다. 보통은 45도 각도로 해서 가장 많이 서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서야지 편한지를 실험을 해보시고 내가 가장 편한 자세를 찾아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다트는 이 스로우 라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 위로는 앞으로 아무리 많이 나가도 반칙이 아닙니다. 앞으로 많이 숙여도 문제는 없지만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팔이나 어깨가 흐트러지기가 쉽고 몸이 그만큼 많이 흔들리면 다트를 던지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다트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자세를 잡고 3번 던질 때까지는 이 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던질 때 앞으로 튀어나간다든지 보통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잘못된 습관들은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스로우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말뚝을 박는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다트를 던지는 이 어깨, 팔꿈치, 손목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몸에 있는 전 부분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스로우 라인에 가서 앞발로 이렇게 쓴 다음에 앞으로 얼마만큼 기울여야지 적당한 것이냐, 가장 이상적인 무게중심의 배분은 앞발이 내 몸무게의 90%, 뒷발이 10% 정도 됩니다. 왜 90% 10%냐? 이렇게 기울여지면은 당연히 보드까지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내가 던지기가 조금 수월해져요. 멀면 멀수록 힘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워질수록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발에 내 몸무게를 100% 지탱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앞발에다 100% 다 실어 놓으면 한 발로 서고 있는 거랑 똑같겠죠. 그럼 뒷발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발에다가 거의 90%의 내 체중을 실어 놓고 나머지 뒷발은 균형을 잡아주는 정도로만 살짝 얹어만 놓는 거예요. 균형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뒷발의 10%를 유지를 시키면서 좌우라든지 앞으로 뒤라든지 이렇게 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딱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내 몸무게를 이렇게 2발로 지탱을 하고 있다가 한 발로만 이렇게 지탱을 하게 되면 몸무게가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분명히 무리가 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은 뭐 오래 던져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나의 몸무게의 90%가 한쪽 다리에 쏠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다리는 피로가 금방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도 중요합니다. 이게 다리가 피로한 상태에서 던지게 되면 분명히 몸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흔들리면
계속 다트가 삐뚤어진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리가 피로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엔 충분히 휴식을 또 취해주고 또 다시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연습량을 좀 늘려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연습 10시간 동안 할 거야, 뭐 12시간 동안 연습할 거야, 쉬지도 않고 연습해야 잘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 컨디션을 유지를 시켜서 충분히 집중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피로가 느끼지 않는 선에서 휴식을 다시 취해준 다음에 다시 컨디션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또 연습을 하고, 이게 반복이 돼야지 주구장창 연습만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몸이 피로를 느껴서 몸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잘못 던지는 자세를 익숙해져 버리면 그 자세로 잘못 던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 흔히 말하는 입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입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다트를 던질 때 어느 부분에 서서 던져야 하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보드를 딱 바라봤을 때 내가 던지기 가장 편한 곳이 나의 자리예요. 왼쪽에 쏠려서 오른쪽에 쏠려서 던지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앙에 서서 던지는 선수들도 많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가장 기본부터 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중앙에서 던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중앙에서 계속 던지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맞는 자세가 나올 거예요. 그 자세를 맞춰서 던지다 보면 오른쪽으로 쏠리는 분도 계세요. 왼쪽으로 쏠리는 분도 계시고요. 처음부터 너무 왼쪽에서 던지거나 너무 오른쪽에서 던지면 내가 실제로 중앙에서 던졌을 때 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중앙에서 이렇게 일자로 던졌을 때 보드판까지의 거리랑 왼쪽에서 보드판까지의 거리랑 오른쪽 맨 끝에서의 보드판까지의 거리, 어떤 게 거리가 멀까요? 당연히 대각선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거리가 멀겠죠. 그러면 그만큼 중앙에서 던지는 것보다 이 사이드에서 던지는 게 거리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중앙에서 던지면 더 가까워요. 1, 2mm라도 더 가깝습니다. 대각선으로 던지면 1mm, 2mm를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1mm, 2mm 때문에 불에 들어갈 것이 3 끝으로 들어가고 20 맨 밑으로 들어가고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불의 맨 끝에 간신히 걸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 항상 중앙에서 먼저 연습을 하고 나에게 어느 정도 맞는 자세가 점점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스탠스를 옮겨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 꼭 중앙에서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스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다트를 던지는 5가지 메커니즘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트를 던지러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고,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 흐트러지게 되면 나머지 셋업을 아무리 잘하고 그립이 아무리 좋아도 테이크백과 팔로우 스로가 아무리 좋아도 몸이 흔들어지기 때문에 그 미세한 차이가 내가 원하는 다트를 못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스탠스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가장 몸에 맞는 스탠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내 몸이 금방 피로해지지 않게끔 다트를 오래 던질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인지 잘 찾아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다트를 알려드릴까 항상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이 있거나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